안녕하세요. 자미원 한의원의 원장 허정원입니다. 오늘은 불면증과 만성 통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은 허리, 무릎, 발목, 어깨, 뒷목, 두통 이렇게 한 번씩은 극심한 통증을 겪게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크고 작은 수술을 하고 나면 수술 그 부위가 이렇게 너무 아프기도 하죠. 이런 통증이 심하면 그 통증 때문에 잠을 이루기 힘들었던 경험들이 한 번쯤은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통증이 잠을 못 자면 그 다음날 통증이 더 심해지기도 하는데요. 불면증과 만성 통증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런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 가지고요. 오늘은 불면증과 만성 통증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만성 통증이 불면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부상을 당했다거나 근육이나 관절을 과도하게 썼다거나 관절에 염증이 생겼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통증이 있죠. 이런 통증들이 처음에는 통증의 정도가 아주 심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이런 통증은 사실 우리 몸을 방어하는 기전으로, 그걸 쓰지 말라고 조심하라고 하는 방어 기전으로 작용하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통증이 처음에는 심하다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된다거나 아니면 오랫동안 통증이 지속되게 되다 보면은 통증의 정도가 자연스럽게 좀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통증이 줄어드는 이유는 통증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통증이 뇌로 전달되는 경로를 스스로 차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통증의 자극이 뇌에 전달되지 않도록 우리 몸 스스로가 통증을 제어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통증이 만성적으로 너무 오랫동안 지속이 되게 되면 이런 제어 시스템의 과부하가 걸리게 되면서요, 아주 약한 자극에도, 이게 스치는 그런 자극에도 통증을 느끼기도 하고요. 그리고 검사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다라고 하는데 나는 지속적으로 그 부위가 아프다라는 통증을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이 상태가 바로 만성적인 통증의 기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만성적인 통증 상태가 되게 되면 통증 자체로 인해서 혹은 통증 때문에 예민해지고 혹은 짜증이 난다거나 우울한 감정, 걱정이나 불안 등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자꾸 올라오면서 교감신경이 항진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불면증으로 이어지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불면증으로 인해서 만성 통증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불면증이 오래되게 되면 만성 통증과 두통이 발생할 확률이 확 높아지게 됩니다. 뇌를 비롯한 우리 신경계통은 잠을 자는 동안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서 손상된 부위를 재생시킨다거나 아니면 회복시키게 되는데요. 불면증으로 인해서 이 충분한 수면 시간과 질 좋은 수면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통증을 제어하는 신경 전달 체계에 과부하가 걸리면서요, 통증 신호를 걸러내고 제어하는 그런 기능이 작동이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신경들이 좀 날카로워지고 예민해지게 됩니다. 성격도 조금 바뀌게 되죠. 그래서 전신관절이라든지 근육에 평소보다 더 심한 통증을 느낀다거나 아니면 평소에도 멀쩡했던 부위에서 갑자기 통증이 산발적으로 막 여기저기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불면증이 있게 되면 정상적으로 수면을 취하는 사람에 비해서 약 1.5배에서 3배 정도의 높은 비율로 편두통이라든지 근육의 긴장으로 인한 두통이 나타난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심리 변화와 만성 통증 그리고 불면증과의 관계인데요. 만성 통증은 심리적인 변화와 크게 관련이 있습니다. 만성 통증 자체가 불안감이라든지 우울감, 예민함이라든지 짜증을 유발하기도 하고요. 그런 감정 변화로 인해서 통증이 더 크게 느껴지기도 하는 이런 악순환의 관계를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또 불면증으로 인해서 잠을 못 자게 되면 불안이라든지 우울함, 예민함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해서 통증이 더 심해지기도 하고 없던 통증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이전에 요만큼 아팠던 곳이 더 심하게 아파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이 만성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 가만히 보면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웃고 즐기고 맛있는 거 먹고 할 때는 통증을 거의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가 집에 와서 혼자 있으면서 뭐 이런저런 생각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또 통증이 확 올라오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걸 보더라도 감정 변화와 만성 통증은 분명히 관련이 있다라는 그런 반증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불면증과 만성 통증을 어떻게 치료하면 될까요? 일단 서양의학적으로는 이렇게 원인을 알기 힘든 만성 통증을 섬유 근육통이라고 진단을 하고 항우울제라든지 항경련제를 처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 그대로 항우울제를 통해서 우울한 감정이라든지 짜증과 같은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좀 줄여주겠다, 그런 개념이고요. 또 항경련제를 통해서 과도한 근육의 긴장을 풀어줌으로써 근육과 신경의 과부하를 좀 줄여준다라는 개념인데요. 그리고 섬유 근육통을 앓고 있는 분들은 또 불면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취침 전에, 잠들기 전에 잠을 못 주무시니까 수면제를 드시고 주무세요 하면서 수면제를 처방받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섬유 근육통을 앓고 있는 분들이 불면증이 좋아지고 수면의 질이 향상돼도 통증이 줄어드는 변화가 생긴다는 거죠. 결국 불면증의 치료가 만성 통증의 치료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걸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진통제를 먹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불면증을 치료하고 수면의 질을 좋게 하는 것이 만성 통증의 어떤 치료에 있어서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을 우리가 유추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한의학적으로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치료를 하게 될까요? 한의학적으로도 사실 불면증과 만성 통증의 관계는 역사가 꽤 깊습니다. 실제로 임상적으로도 불면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만성 통증의 원인을 풀어주기도 하고요. 만성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불면증을 치료해야 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우리가 불면증과 만성 통증, 이 두 마리 토끼를 함께 한꺼번에 잡고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의학적 개념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불통 즉 통입니다. 즉 기혈의 이렇게 흐름이 소통이 되지 않으면, 막혀버리게 되면 통증이 생긴다는 개념인데요. 그래서 기혈의 소통을 돕기 위해서 향부자라든지 지실이라든지 이런 약재를 활용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관절이라든지 근육을 촉촉하게 적셔줄 수 있는 어떤 수분이 말라버렸을 때도 만성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자동차 엔진 있잖아요, 그죠? 엔진 오일이 없어지게 되면 엔진에 자꾸 스크래치가 생기면서 엔진의 성능도 떨어지고 힘도 떨어지고, 그죠? 이런 상황과 비슷한 원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관절과 근육에 충분한 수분과 진액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천화분이라든지 백작약이라든지 이런 약재들을 아주 대용량으로, 많은 용량으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과도한 긴장으로 인해서 근육과 신경에 과부하가 걸렸을 때도 만성 통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근육에 힘을 이렇게 주고 신경을 바짝 곤두세우고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멀쩡하던 근육도 멀쩡하던 관절도 아플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죠? 이런 경우에는 이게 내가 의도하지 않은 무의식적인 긴장이 이런 과도한 긴장을 만들어낸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백복령이라든지 조구 등 이런 약재를 활용해서 무의식적인 긴장을 강하게 좀 확 릴렉스 시켜주면서 동시에 호흡법이라든지 명상 같은 걸 통해서 수시로 스스로 긴장을 풀어주는 연습을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번째로는 몸이 차갑고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통증이 자주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갑게 얼어가지고 딱딱해진 근육을 자꾸 억지로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다 보면은 아플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그 차갑게 딱딱해진 근육을 풀어줄 수 있는 계피, 오수유, 이런 약재, 따뜻하게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약재를 활용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는 심장이라든지 가슴 혹은 간에 열이 쌓이면서 혈액이나 몸의 수분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말려버리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그런 관절이라든지 근육을 적셔줄 수 있는 수분이나 진액이 지속적으로 계속 말라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심장이라든지 가슴, 간에 쌓여있는 열을 꺼주는 것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 화를 참다 보니까 화병이 생기신 분들, 그리고 지속적으로 불안을 느끼는 분들의 경우에는 황련이라든지 치자, 갈근 이런 약재를 활용해서 그 열을 꺼주면서 앞서 말씀드린 그 수분을
공급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치료 효과가 좋습니다. 이렇게 만성 통증이라 하더라도요, 사람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만성 통증이라든지 불면증의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그 원인을 개개인에 맞춰서 풀어주게 되면은 불면증과 만성 통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가 있게 됩니다. 다만 지금 현재의 통증이 너무 심하다거나 아니면 불면증의 정도가 너무 심하다면 진통제라든지 아주 소량의 수면제 등을 조금씩 병행하거나 중간중간 이렇게 드시는 방법으로 잘 활용을 하면서 한의학적 치료를 이어나가는 것도 치료에 있어서는 필요하다는 것도 인지하고 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불면증과 만성 통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려봤는데요. 나는 잠을 못 자면 다음날 머리가 너무 아프다, 어깨가 너무 아프다, 온몸의 근육통이 너무 심하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의 영상을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